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별로 가치도 없는 글인데 그래도 썼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글 쓰는 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여러분한테도 배야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을 하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왜 글 쓰는 게 어렵지? 왜 항상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왜 글을 어렵다고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글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글 쓰는 시간이 적어서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을 몇 마디 하셨어요? 말. 지금 현재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세다. 60세, 60년 동안 말을 얼만큼 하셨어요?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하루 동안 말을 몇 마디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60년 동안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말하는데 막힘이 있으세요? 말하고 싶은 건 막 술술술 말을 하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데는 수천, 수만 시간을 투자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글을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을 가지셨어요? 태어나서 지금 현재 나이까지 시간을 통틀어서 한번 시간수로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 썼을 거예요? 100시간? 1000시간? 1000시간을 썼다고 하더라도 말한 시간하고 비교해서 비교될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안 돼 있고 그 투자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글쓰기 강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기를 통해서 글쓰기 내공이 다져졌기 때문이에요. 한 5, 6년 하루도 빼지 않고 썼어요. 군대 가서도 썼어요. 그것만큼 더 내공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글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해왔기 때문에.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그 에피소드는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글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을 쓴 게 아니고요. 요약만 했어요. 자, 어떻게 요약했는지 볼게요.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통, 크림통, 설탕통을 준비했다. 커피, 크림, 설탕이 한 잔 분량만 남아있다. 스푼으로 푸지 않고 통을 기울여 대충 컵에 담았다. 끓는 물을 부어서 맛을 보았다. 입에 딱 맞았다. 이것을 스푼으로 퍼쓰면 몇 스푼의 양인지 알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스푼으로 퍼 담아야 되겠다. 끝! 여기까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짧은 사건이지만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1, 2, 3, 4, 5, 6까지 썼잖아요. 예, 그냥 요약한 거죠. 이건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약을 해놓으니까 글쓰기가 되게 편해졌네. 그죠? 요 순서대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글쓰기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요약을 해서라도 글을 써보세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아마 어려운 강도로 따지면 내가 이만큼 어려웠으면 한 요 정도밖에 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커피, 크림, 설탕이 각각의 통에 담겨 있다. 이 셋은 딱 한 잔만 탈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남아 있다. 스푼으로 푸지 않고 통을 기울여 컵에 담는다. 끓는 물을 부어 젓고 맛을 본다. 앞불싸. 스푼으로 떠 담았으면 정확한 용량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 다음에 이런 맛을 어떻게 내지? 에라 모르겠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스푼으로 떠야겠다. 끝. 이렇게 해서 글을 한 편 딱 쓴 거예요. 간단하고 무식한데 이것도 글이잖아요. 그죠? 꼭 길어야지 글은 아니죠. 예, 수필, 소설, 뭐 평론, 사설 이런 것만 글은 아니에요. 생활문도 글이에요.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숨 쉬듯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벌써 내공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런데 잘 쓴 글과 못 쓴 글을 비교하면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논리적이고 미사여구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사성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화려한 뭐 인용문도 들어가고 그러면 진짜 잘 쓴 글이라고 평가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정말 잘 쓰는 글은요, 중학생이 읽어도 술술술술 막힘없이 흘러나가는 글이에요. 그게 진짜 잘 쓴 글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를 쓸까요? 쉬운 단어를 쓸까요? 중학생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단어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은요, 단어 수가 많지가 않아요. 다 쉬운 단어로만 써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빠르죠. 뭐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줄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 문장, 복문, 장문 이런 걸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단문과 장문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을 만큼 쓰는 것. 친절한 글쓰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오늘 프린트해서 갖고 왔으니까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읽는 이유가 있어요. 4장짜리 있죠. 책을 내면서 호치키스 찍은 거 있죠. 요걸 읽어볼 거예요. 자, 이거를 읽는 이유가 뭐냐면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요약해서 여기다 담아놨고요. 또 이거는 말이 아니라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아, 강사는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네.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걸 생각하면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또 전개를 어떻게 했는지, 독자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또 진짜로 읽으면서 설득을 당했는지 이런 걸 분석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문도 들어가고요. 뭐 히딩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인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글쓰기가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강사는 이 글을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지? 또 왜 이런 문장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왔지? 왜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제 강의를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읽어보면 또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글쓰기 이론만 배우고 계실 겁니까? 글쓰기 이론을 배우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초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죠. 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글이 어떤 글이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빨려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 회화를 잘하게 되나요? 문법과 회화는 별개이듯 이론과 실습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화두를 먼저 던져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예화로 들어갑니다. 예화. 최근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책을 8권 구입해서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실력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분의 표정을 살펴보니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글쓰기 책을 읽는다고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대충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글을 써보려고 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콱 막혀버리더군요. 글쓰기 실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문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문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끌어온 거예요. 이분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문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빠르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언어 능력과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